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수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6차 최고위원회를 집행하겠습니다. 네, 166차 최고위원회를 집행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방을 위험에 직면해 있고 한국 경제도 경기 침체의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낼 해법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 동성으로 우리에게 확장 재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여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다른 한편 민생 경제 입법도 매우 시급합니다. 기술 독립을 위한 현재 부품 장비 특별법을 비롯해서 데이터 3법, 탄력 근무제 보완 입법 등 화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공정, 포용, 평화를 위한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 경제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다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협치 복원을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1년 가까이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 회동도 올해 7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이 두 모임을 조속히 열자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론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의 소통과 협치는 국민께 드린 소중한 약속입니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여야 정당 대표들의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선거법 관련해서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자한당의 입장을 청취하겠지만 전향적인 입장이 있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실무 협상이 오늘 다시 있습니다. 이 실무 협상이 공수처 설치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닷새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정한 법적 강제 절차입니다. 언제까지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의 의견도 우리는 청취해야 합니다. 오늘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숙고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내란 음모의 의혹이 있다면 그 진실을 빽빽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계엄령 문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12.12 군사반란을 능가하는
내란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기획이 매우 치밀하고 국회와 언론, 인터넷 봉쇄까지 모의했다는 점에서 계엄 계획이 아니라 내란 계획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지금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합니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기를 바랍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레이와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는 평화와 조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즉위선언에서 세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같은 언명 그대로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레이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역사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절실한 사과만이 아름다운 평화와 조화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꼬여있는 한일 관계를 풀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민주당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힘쓰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군인권센터에서 21일에 작년에 공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시개헌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2일 전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진위 여부는 추후에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이야기와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건의 공개와 아울러서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 자한당 대표가 이 문건의 작성 사실 등 계엄령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계엄령 문건 등에 대해 보고받았을 수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계엄의 개자도 들어본 적 없으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가짜뉴스다라고 즉각 반박하였고 고소, 고발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의 입장은 계엄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는 달랐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한 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검찰이 전시개헌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는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2017년 3월경에 피의자인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한 이후로 조현천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 조사에 필수적인데 조현천의 소재가 파악 안 되니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한당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등을 고소고발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자한당이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 번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자한당과 황교안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과거사의 활동을 4년 동안 다시 재개하게 하는 과거사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째 어르신들께서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라도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여당, 야당, 좌우 나눠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하루속히 이 과거사법을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야당은 손으로 X 표시를 하고 길을 막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정연설 후 악수를 처하기 위해 다가서는 대통령을 외면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예의 없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참으로 보기 민망했습니다. 국회에서 정쟁만 난무하고 협치가 실종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도 협치의 실종 탓입니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만큼은 협력해야 합니다. 엊그제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고 사고로 잃은 부모들이 국회 앞을 찾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눈물 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경제 활성화법,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예면 말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현재 500가 넘는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 비용이 대략 45억 달러 정도인데 사실상 미군 비용 전체를 내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비용 전체를 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과다한 정액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이전에 없던 비용 항목들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마저 다 쓰지 못해서 미 집행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9,864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남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가 주일 미군에 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5배 정액 요구는 합리적이지 못한 무리한 요구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공유토지 무상임대 등 직간접 비용 4조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간접 지원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맹은 일방적이고 종속적 관계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비용 부담 원칙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인 소속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회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으로서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가산점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발언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20일 그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이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군인권센터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군대 안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그런 전문적인 단체입니다.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그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려서 당시 주로 민주당이죠.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하는 방안이 적시되어 있는데 정말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입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원 정적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겠다는 그런 위헌적인 내용으로 과거 군사 쿠데타를 연상시킬 만한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은 구체적인 상황 대처가 담겨 있기에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민주적이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2016년 17년 광화문 촛불 집회를 폭력과 불법적 쿠데타로 짓밟으려 했다는 계획은 정말 끔찍하고 놀랍습니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등 NSC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확인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관여됐던 분의 진실 어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작년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서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분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그 수사를 지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빨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다음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고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예, 정말 황당무계하고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저항으로 또 폭력과 무력을 행사한 것이 기여로 간주되는 자유한국당식의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 없는 정말 역대급 코미디 공천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검찰 조사와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안을 가산점으로 잠재우려는 얄팍한 그런 제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도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법을 부추기는 이런 정말 못된 발상, 생뚱맞은 나경원스러운 발상을 거둬들이고 당장 검찰 소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전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 대책을 촉구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코레일 철도공사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업무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5명이 업무 중 열차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라면 무서운 산업재해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소식 또한 뉴스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 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 사고 등 최근 일어난 산재 사건만 해도 많은 편이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횟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는 사후적 보상 대책으로 중요한 기능이지만 지금도 발생하는 산재 사고는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산업안전 대책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을 말합니다.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3D 업종의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맡게 되면서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갑질 등에 시달리면서도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에 해외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 허가제가 사업장을 옮길 때 허가받아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이미 지적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권과 노동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우리 선배 노동자들도 어려운 시기 독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간호사, 광부, 건설 노동자로 일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에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남인순 최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제기한 기무사령부의 개업 문건은 이건 대단히 위중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이 문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것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불법적인 쿠데타로 늘 헌정질서를 유린해왔던 독재 정권의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정부에게 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주해 있는 조연천에 조속한 신병 확보를 해 주십시오. 또 특히 물론 황교안 대표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어봤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엄령의 개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